여러분, 한학자 총재님의 1심 재판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8월 30일이죠. 통일교인들은 초미의 관심 속에서 그야말로 떨리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도 깊은 관심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에서는 한학자 총재께서 그야말로 큰 죄를 지은 양, 이 톱기사를 쏟아냈기 때문인 것이죠. 아마도 언론사들은 구독자들에게 관심과 재미를 촉발시키기 위하여서 아주 흥미진진한 기사로 마구막 그냥 쏟아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학자 총재님은 완전 무죄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학자 총재님 입장에서 보면요, 참으로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실 것입니다. 믿고 믿었던 사람에게 이용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기만을 당한 것입니다. 참 그것도 그야말로 원통하고 원통한데 천부당 만부당하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위상과 체면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졌으니 엄청나게 괴롭고 힘드실 것입니다. 사실 통일교에 대한 모든 사건은 오직 이 한 사람,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으로부터 출발되었고 생산되었고 확대되었고 엄청난 사건으로 온 세상에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윤영호 씨가 세계 본부장이니까 수시로 불러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한 총재님은 철저히 원리적이고 참사랑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세계 평화만 생각하시니까 절대로 불법적인 일은 지시하실 수도 없고 지시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문제는 윤영호 씨가 자기 사적인 욕심이 커진 것입니다. 이 정치적인 꿈을 꾸고 경제적인 큰 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술수를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전혀 모르셨습니다. 윤영호 씨는 자신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한 총재님께 무리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거절을 당한 것이죠. 본부장에서 또 면을 당했습니다. 이때 윤영호 씨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 총재님께서는 자신을 절대적으로 면시키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믿었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윤영호 씨는 참 머리가 좋고 달변가였습니다. 서비력도 참으로 뛰어났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을 처리해냈고 세계적인 지도자도 섭외를 해가지고 통일교 행사 무대에 세웠습니다. 그는 자기 관리에도 아주 철저하였습니다. 차력도 철저히 관리하였고 큰 일을 앞두고는요 깊이 명상을 하고 구상을 하고 연구에 몰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한학자 총재님은 그런 면을 참으로 귀히 여기시면서 가까이 두셨을 것입니다. 사실요 한국 통일교의 힘, 이 세력은요 별로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2007년도에 통일교에서 가정당을 창당해가지고 전국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냈는데 단 한 사람도 당선이 안 됐잖아요. 놀라운 것은 전국적으로 전체적인 득표수가 너무나도 적게 나와가지고 전국구 의원 한 명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윤영호 씨는 이러한 통일교의 세력이 힘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정치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정당이나 전국구 혹은 지역구를 통해 가지고 정치적인 꿈을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기반을 쌓으려고 다각적으로 로비를 하고 라인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경비, 섭외비는 한 총재님을 속이거나 아예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부인이 통일교회 본부의 경비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 공적인 기금을 둔갑을 시켜가지고 공금처럼 사용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통일교회가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이 뿌려진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처음에는요 통일교인들이
특정 정당에 뭐 수십만 명이 가입했다라고 엄청난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모두 거짓이었고 침소봉대였습니다. 사실 한국 통일교회는 신도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통일교에서는요, 통일교 교리 속에 책임분담, 이 책임분담이라는 교리가 대단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해서 강요를 해도 스스로 따져보고 계산하면서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통일교의 특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통일교인들이 참 정당 가입, 이 사건을 처음에는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다루다가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언론사에서도 막 대서 특별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판을 했고 오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인 정당 가입이라는 말은 지금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제 남은 사건은 정치인들에게 뇌물수수 사건인데요. 사실 한학자 총재님께서 통일교 최고 책임자 자리에 계시니까 한 총재님께서 다 지시하여서 정경유착이 이루어졌다라고 이 특검에서는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진술은요, 이에 대한 증언은요, 오로지 윤영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실 한학자 총재님은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전혀 당신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정경유착은요 상상도 안 하셨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수감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상상도 못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상상이라도 하셨다고 한다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셨을 것입니다. 너무도 당당하고 떳떳하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바로 이 윤영호 때문에 한 총재님께서 엄청난 시련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영호 씨는 모두 한 총재님께서 시켜서 했다라고 증언을 하니까 특검에서는 오직 그 윤영호 한 사람의 진술만 가지고 한 총재님을 수사하고 구속까지 시킨 것입니다. 윤영호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게 되니까 자신을 믿고 자신이 부탁한 것을 한 총재님께서 결제해 주실 것이라고 알았었는데 거절을 당하니까, 그리고 인사조치까지 당하니까 인간적으로 사심, 이 섭섭이, 서운함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돌아서 버리고 배신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사법부에서 한 총재님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모든 사건은 철저히 윤영호의 진술만 있고 그 이외에 아무런 팩트가 없습니다. 한 총재님과 그리고 사법부에 불려갔던 통일교 지도자 80여 명은 한 총재님의 지시가 없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윤영호의 진술뿐이니까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문서나 녹취나 진술이나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법부는 윤영호의 이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윤영호는 보복적인 차원에서 오로지 단독적인 진술만 하는 것이니까 사법부에서는 윤영호 진술은 완전히 거짓이다라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윤영호 씨도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겨자씨만한 신앙심이라도 남아 있었을 것이니까 초기에는요 많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호사들이 참 무섭잖아요. 참 변호사들이 윤영호를 권유하고 설득했을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착수금을 받게 되면요 자기가 맡은 사건을 꼭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승리하도록 온갖 작전을 세웁니다. 승리해야만 많은 성공 보수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떤 변호사는요 사무실에다가 장차 검사가 질문한 내용을 미리 작성을 해가지고 쫙 열거해 놓습니다. 그래 놓고 피의자가 암기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리허설을 여러 번 합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피의자가 기필코 승리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윤영호는 인간적인 섭섭이, 이 변호사들의 작전, 또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심이 변질되면서 모든 범죄 사실을 한 총재님께 뒤집어 씌우는 입장으로 그야말로 가론유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한 총재님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기반을 가지고 계시니까 쉽게 풀려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풀려날 것이다 라고 계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특검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 어떤 힘에도 굴복하지 않고 꿈쩍도 안 합니다. 결국 한 총재님은 구속을 당하셨고 그야말로 엄청난 고난을 겪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학자 총재님은 정말 억울하십니다. 죄는 상상도 못하시는데 죄인인 양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한 총재님은 진정으로 완전 무죄이십니다. 오직 한 사람의 거짓 진술만 믿고 한 총재님을 1년 가까이 그야말로 엄청난 고난의 자리로 내모른 것입니다. 여러분, 금주 토요일이 문선명 총재님 성화 14주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음날 8월 31일에 한 총재님 1심 재판 선고가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한 총재님 마음은 참으로 슬프실 것입니다. 이미 우인성 재판장께서는 한 총재님의 이 억울한 사연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합수부의 김태훈 본부장께서 한 총재님 사건은 죄가 안 된다라고 불송치한 것 잘 아시잖아요. 우인성 재판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우인성 재판장께서도 그야말로 법치에 의한 양심적이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한 총재님께서 8월 31일 정말 석방되시기를 간곡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